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말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탄핵 장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계엄 장세에서 탄핵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증시가 참 어렵고 힘들었고 많이 추웠었는데 네. 또 계엄령이라고 하는 아주 찬물을 마지막으로 후련하게 아주 뿌려가지고 증권 시장이 더 냉각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냉각된 증시가 아직까지 따뜻해지지 않고 여전히 이제 탄핵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중에는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시장에 루머가 돌면서 지수가 또 밀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많이 커진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2,397포인트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제 2,428포인트까지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결국엔 코스피 지수도 직전 저점까지 와 있고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어떤 조짐들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미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신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역시 무기력한 장세 그 자체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제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지고 하방 경직이 연출되면서 그나마 좀 신락같이 좀 시장이 좀 바닥을 찍고 살아나지 않을까, 이번 주 초반에 그나마 그런 기대감들은 가졌었습니다만,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런 신락 같은 희망까지 사라지면서 이번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까지 가세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의 소량 매수가 일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또 기관들의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까지 나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시장에 개인들 자금까지 이탈하는 이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고, 또 국내 증시가 이렇게 부진한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강세를 기록했고요. 한국 증시를 빼고 나머지 글로벌 증시는 모두가 견조한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 과연 이 장세 어디까지 이런 조정이 나타날 것이고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수 하락은 여기서부터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계엄이라는 악재들,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이라고 하는 그 악재들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직전 저점 2,350에서 한 2,400 정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수는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상승세가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좀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 하방 경직 내지는 바닥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개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동안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국내 증시가 하락세가 멈추고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서학개미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증시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개인 투자율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5,816억 정도가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1,746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현재 연기금과 기타 법인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연기금 매수는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매수이지 지수 상승을 이끌지는 않는 모습 이고요. 외국인 투자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354억 정도 매수 들어왔을 뿐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매도가 나오는 등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는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변 여건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의 자금까지 이탈하는 이런 조짐이 나오고 있어서 참 시장이 자생력을 잃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치권의 상황상 그런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좀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도 이 정국과 관련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지수 무관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장 흐름에 너무 또 동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일단 어차피 주식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서 네. 수익을 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수를 보고 매매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 증시의 맹점은
기업 가치가 좋고 펀더멘탈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가거나 내지는 기업 가치가 별로 안 좋은데도 그냥 뉴스 하나에 올라서는 이런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장세입니다. 상식이 별로 통하지 않는 이런 장세이다 보니까 지수를 보고 그리고 지수를 보고 모멘텀을 보고 또 기업 가치를 보고 매매가 쉽지 않은 이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제가 단기 매매라든가 진바닥주, 대바닥 종목들, 대진바닥 종목 이런 종목들 공략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지수와 무관하게 우리가 안정성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이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이제 혼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수 혼주 장세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없을 때는 일단 약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급드렸듯이 한국 증시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좋고요. 오늘 중국 증시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정부의 강도 높은 어떤 대책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눌려있던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터지게 되면 폭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는 그냥 무조건 주식을 다 털고 떠나가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다 털고 도망가는 이런 장세, 그런 전략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지수 하반 경직이 전개되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전략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매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하루에 1%씩 조금씩 매집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보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를 보고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임주라든가 아직은 시세가 안 나고 있지만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국내 증시와 내지는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정치 테마주가 급등을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가 워낙에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변동성이 커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그런 측면이겠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아직까지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거기 하나의 축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국내 증시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중국 증시죠. 중국 ETF.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여전히 펀더멘탈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많이 오른 것이 부담이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가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ETF라든가 또 미국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도 글로벌 투자를 이제를 해야 될 그런 상태까지 온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현재 좋은 기업도 쉽사리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별주에 집중하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도 눈을 넓혀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체크해 볼게요.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 카카오뱅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바닥, 진바닥 종목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대진공략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권이고 안전한 종목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세 속에서 괜히 좀 수익을 내겠다라고 쫓아 들어갔다가 바로 깨지는 게 지금 같은 장세입니다.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최소 1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내볼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 접근 전략을 가능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어제 주가가 밀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반등에 나선 모습인데 일봉상의 주가는 오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완전한 대바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은행주들이 또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이런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의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아직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겠고요. 카카오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반등세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정도 선에선 지수가 하반 경직이 나오고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부터 한두 번 정도 조금 더 올라갈 때 짧게 끌어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좋겠고요. 저는 이 카카오뱅크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소요됐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는 전략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종목 보게 되면요. 어제 소개했던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서 오늘 중국 증시의 반등세가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반등세가 좀 더 나타났고, 자, 이 종목도 그래서 오늘 5.02%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났죠. 지금 그 계엄이라든가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내적인 악재입니다. 국내적인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주식들은 그런 재료의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죠. 그러나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쪽은 계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 증시겠죠. 결국에 중국 증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계엄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다음 주 주간 뭐 공작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경기 부양대책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반등세 중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증시가 따라가고 홍콩 증시를 따라하는 이런 정도 움직임이 강화되는 모습이겠죠. 아직까지는 반등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 장기적으로 현재 이 가격대도 중장기적으로 완전 바닥, 진바닥을 또 대바닥을 다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대바닥을 탈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고 있는 과정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 분위기가 가속화될 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에서 우리가 돈을 못 번다라고 한다면 해외 주식 쪽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강월등이겠고요. 오늘 이 반등은 오히려 또 매수의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만큼 없는 분들은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 레버리지는 지금 중간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앞서 카카오뱅크 오랫동안 바닥을 다진 만큼 역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발견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네. 역시 중국으로 또 한 번 시선을 일단 가져가네요. 중국으로 가야 되겠죠. 네. 일단 중국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분위기 자체도 괜찮고요. 또 국내 증시는 일단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한국 증시의 상황은 탄핵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든 간에 지금 장세가 곧바로 상승세가 연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시장의 지금 사태가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반등의 여건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그러나 탄핵으로 가고 내지는 탄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같은 혼란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지금 당장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종목군들보다는 언급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도 계속해서 시각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해 증시, 중국 상해 증시 차트,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어제는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해 종합주가시 차트 월봉인데요. 지금 현재 장기적인 그 추세선을 제가 그어봤습니다. 일단 저점을 높여가는 저 지지선을 보시고 있고요. 저항선을 보시게 되면 긴 시간 동안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저항이 나타났죠. 지금 이 삼각 수렴형의 차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의 주가가 위상향으로 무너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삼각 수렴형의 차트 패턴 자체는 무너진 쪽으로 시장의 방향이 잡힌다라는 그런 맥락이겠죠. 결국에 중국 증시가 우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대대적인 장대 항복을 세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하방 경직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이겠고, 지난번에 한번 올라올 때도 시세가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가 나타났고요. 과거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도 이런 폭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중국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한국 증시보다는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국 ETF 관련주 중국 증시의 관심들을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11월 제조 PMI가 50을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11월 신규 주택 판매도 개선세가 연출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지준율 추가 인하라든가 내지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곧바로 못 가더라도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중국 증시의 반등세가 나타날 때
때 중국 증시와 관련된 ETF 관련주의 반등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겠고, 자,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는 이제 홍콩 H지수를 2배 추종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홍콩 H지수가 반등세를 기록할 때 같이 2배 정도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높은 관심을 갖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1번 보면서 자,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릴 때 가격대가 뭐 저가권, 뭐 2,000원짜리 오늘 종가가 이제 2,000원인데요. 2,005원인데 저가주라고 해가지고 잡주가 아닙니다. 과거 10,000원 이상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ETF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입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재무고자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합니다. 홍콩 H지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콩 증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 보시더라도 지난번에 한 차례 강하게 저점에서 100% 이상 순식간에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지금 2단에 걸쳐서 하락세를 기록했고 현재 1,9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오늘 4.7%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항생테크 레버리지와 똑같이 주가가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재상승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만큼 자,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자, 오늘 2,000원은 종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전략 한번 단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시세가 나가게 되면 강할 겁니다. 목표가는 조금 높여서 2,500원, 손절가 1,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발견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 중국 경제회의 일정도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방송 외에도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진행하니까 여러 유튜브 가셔가지고 한규수 검색하셔가지고 그 마감 방송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이 시장인 만큼 주말 동안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언급드렸던 중국 ETF 관련주 외에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종목군들과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가 전략까지 다 세워놨으니까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워낙 좀 혼란스러웠던 만큼 이번 주 흐름 다시 한번 잘 복귀해 보시고요. 다음 주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